자,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애들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가 도커를 좀 켜놓도록 할게요. 도커는 저희가 세팅되어 있는 테스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도커 이렇게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저희 여기 MySQL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이거 스타트만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. 연결은 안 할게요. 연결 테스트는. 왜냐면은 하도 많이 했던 거라서 아마 다른 프로젝트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볼까요? 파일 뉴, 그 다음에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넥스트 누르시고 그대로 메이븐, 그 다음에 아파치 저거 자료라도 상관없습니다.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.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? 백핸드라고 할까요? 이렇게 합시다. 그 다음에 시큐리티 백핸드 구축이라고 합시다. 그래서 프론트 엔드를 리액트로 만들 거예요. 그래서 뭐 저희가 수업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게 복잡하고 많은 것들은 넣지는 않을 거고요. 그냥 시큐리티만 단순히 한번 넣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넥스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가 필요한 거는 롬복, 그 다음에 MySQL 드라이버, 그 다음에 스프링 DB 툴스 되셨죠? 그 다음에 JPA, 그 다음에 웹 이렇게 5개 올려볼까요? 자, 되셨으면 넥스트, 그 다음에 피니시 돌려봅시다. 자,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놨고요. 자, 엔티티부터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여기다가 자,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 이름은 오늘은 도메인이라고 하나 만들까요? 도메인도 많이 만들더라고요. 저는 엔티티, 뭐 VO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JPA 사용할 때는 이렇게 많이 만들더라고요. 자,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클래스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유저 엔티티라고 합시다. 유저 엔티티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조인이나 그런 걸 사용할 건 아니라서 그냥 만들면 편하겠죠. 자, 됐고요.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, 그 다음에 롱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여기는 멤코드라고 해서 하나 좀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, 그 다음에 스트링 아이디를 따로 넣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, 그 다음에 스트링 패스워드,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스트링 롤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죠. 멤코드를 넣었던 이유가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거잖아.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JP에서 그 아이디,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니크 키로 되어 있는 값을 뭔가 만들어낼 때는 좀 많이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1, 2, 3, 4 증가하는 애 만들어 놓고 아이디는 아이디대로 쓸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유니크 걸면 되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자,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여기다가 얘부터 해야 되겠죠? 골뱅이 엔터티 좀 잡아주시고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 롬복 걸고 있으니까 게터랑, 그 다음에 골뱅이 세터랑, 그 다음에 골뱅이 노 아규스, 그 다음에 올 아규스 이렇게 하나 걸어주고요. 그 다음에 빌더도 하나 좀 잡을까요? 빌더 패턴도 하나 잡아놓고 투스트링도 하나 좀 잡아놓읍시다. 그 다음에 저희가 테이블, 요거는 저희가 그 저장될 때, 그죠? DDL이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이름이겠죠? 그래서 네임 해주시고 앱 유저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요. 자, 그 다음에 얘는 저희가 사용할 아이디가 될 거니까 아이디로 사용하시면 되고, 오늘은 제네레이트 밸류를 만들 건데 제네레이트 밸류를 저희가 그냥 그 정책을 오토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이덴티티로 만들었잖아요. 이번에는 한번 시퀀스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까요?
스트레지 전략이고요. 그 다음에 제네레이트 타입은 저희가 시퀀스 저희가 사용했던 거죠. 자, 그 다음에 제네레이터는 저희가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유저 언더바 SAQ 언더바 그 다음에 제네레이터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시퀀스 제네레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네임은 저기 사용했던 거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. 얘요. 자, 얘 이름으로 만들어 줄 거고, 그 다음에 시퀀스 네임은 간단히 유저 SAQ라고 만들어 주시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되는 크기는 1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일식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요 시퀀스 네임이 존재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용해서 여기 1, 2, 3, 4를 증가시켜주죠. 네, 이렇게 되는 아이가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하나 만들어줬고, 그 다음에 컬럼명도 하나 지정해줄까요? 배웠던 거는 한번 그래도 간단히라도 한 번씩 써보시는 게 중요하니까. 네, 컬럼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컬럼명은 네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mem코드라고 할까요?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컬럼이라고 하나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네임은 왜냐면 쟤랑 아이디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써준 거예요. 그 다음에 널러블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폴스, 그 다음에 유니크,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크로 돼 있어야지 저희가 사용하기가 편하겠죠. 트루 했습니다. 아이디 하나 잡아주고, 밑에 것도 똑같이 잡아줄까요? 컬럼, 네임은 똑같이 쓸게요. 패스 워드. 그 다음에 널러블만 홀수로 만들어 줍시다. 그 다음에 컬럼도 똑같이 롤이라고 그냥 잡아주고요. 되셨고, 그 다음에 널러블, 그 다음에 폴스 이렇게 하셔서 그냥 기본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애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. 그 다음에 시큐리티가 되려면 저희가 아이디를 통해서 조회하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. 물론 저희가 find by로 그냥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저희가 근데 이렇게 만들 거예요. 자, 오른쪽 버튼 new 해주시고,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. 아, 클래스가 아니죠? 미안해요. 패키지부터 만들게요. 패키지 만들고, 패키지는 레파지토리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new 해주시고 인터페이스로 하나 만들면 되겠죠? 그래서 유저 레파지토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익스텐즈로 JPA 레파지토리 연결해 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저희는 유저 엔티티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이디는 롱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. 됐고요. 그 다음에 골뱅이 레파지토리 잡아주시면 되겠죠. 자,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쿼리를 통해서 만들 거예요. 자, 그래서 퍼블릭, 그 다음에 옵셔널 타입으로 할까요? 옵셔널 타입이 편한 이유가 있죠. 옵셔널 타입은 트루폴스래 널 체크를 하기가 편하잖아요. 그래서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유저 엔티티 잡아주신 후에 이름은 find by, 우리가 맨날 쓰는 find user by id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 만들어서 좀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골뱅이 파람으로 받아서 파람의 이름은 파람은 id를 받아서 저희가 스트링 id를 집어넣어서 조회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.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id와 패스워드를 받지만 시큐리티에서 얘를 id를 가지고 조회한 다음에 갖고 온 정보를 가지고 유저 패스워드를 비교해서 처리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어냈고요. 자, 그 다음에 골뱅이 쿼리. 자,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lect, 그 다음에 s from, 그 다음에 entity를 잡아야 되니까 저희가 entity, 유저 엔티티였죠. 유저
이거 대문자로 쓰면 안 되지. 미안해요. user entity 그 다음에 s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where s.id s. 소문자예요. s.id는 사람이니까 콜론으로 사용하셔야 되겠죠. id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놨고요. id를 통한 얘가 원래 이름은 jpql입니다. 자, 됐고요. 그럼 레파지토리 하나 만들었고요. 서비스 또 만들까요? 자,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, 패키지는 컴마 서비스 패키지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그 다음에 유저 서비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냥 그래도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할까요? 유저 서비스 인터페이스 만들고 합시다. 그래도 좀 구분은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너무 급하게 가지 맙시다. 자,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줄게요. 자,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주시고, 자, 그 다음에 퍼블릭 그 다음에 아까쯤에 옵셔널로 되어 있으니까 옵셔널 그 다음에 유저 엔티티 언제쯤 되면 저희가 프로덕션을 할 수 있을까요? 유저 인포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스트링 id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퍼블릭 그 다음에 유저 엔티티 레지스터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, 유저 엔티티를 받아서 유저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얘는 로그인 때 저희가 사용할 거고요. 아이디를 통한 회원 조회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얘는 회원 가입 때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. 회원 정보 입력 아이디 및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서비스 인풀 만들면 되겠죠. 클래스 그 다음에 유저 서비스 impl 인터페이스 i 유저 서비스 올려주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UI는 골뱅이 서비스 잠시만요. 네, 아까처럼 제가 단축키를 잘못 눌렀나요? 자, 서비스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레파지토리 갖고 와야 되니까 오늘은 생성자 주입을 한번 해볼까요? 그래, required args construct 해주시면 되고요. private final 그 다음에 user repository 그 다음에 repository라는 이름으로 좀 쓰도록 하죠. 자, 그 다음에 뭐 기능은 똑같으니까 repository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find user by 이걸 저희가 만든 거고요.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차피 옵셔널로 넘어오니까 똑같이 다음 타입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나군요.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어? 아, 저쪽이 오타죠? 죄송해요, 오타가 났네요. 네, 오타가 나서 고치고 왔고요. 그냥 자, 점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save 해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user 써주시면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은 끝난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프로퍼티 설정을 좀 해야 되겠죠. 자, 프로퍼티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야무로 사용하실 분들은 야무로 사용해 주시고요. 첫 번째는 저희가 MySQL 데이터베이스 설정 해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는 JPA 설정 해주셔야 되고요.
그 다음에는 저희가 기타 등등, 기타 등등 인코딩 같은 거죠. 뭐 인코딩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작성해 봅시다. DB버를 안 쓸 수가 없네요. 왜냐면 DB버에 설정이 있는 걸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연결해 놓은 DB버 한번 켜보도록 하죠. 왜냐면 또 따라만 치시는 게 조금 의미가 없죠. 왜냐면 이제 회사 가시거나 그러면 설정이 또 달라졌을 거니까. 저희가 잡아놓은 아이는 이렇게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아이고요. 자, 오른쪽 버튼 에디트 커넥션을 좀 켜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드라이버죠. 드라이버 설정 때문에 조금 볼게 됩니다. 물론 뭐 UTF-8을 잡거나 뭐 시간을 잡거나 뭐 타임존을 잡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겠죠. 요거는 옆에다가 보면서 할 거니까 잘 띄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여기다가 첫 번째 데이터 소스죠. 그래서 스프링 데이터 소스. 자, 됐고요. 그 다음에 드라이버. 그럼 자동으로 클래스 네임이 뜰 거고요.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드라이버 뜹니다. 그러면 첫 번째 거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. 자, 스프링. 그 다음에 데이터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. 꼭 끝하세요. 안 그러면 YML 파일 쓰세요. 자, 됐고요. 그 다음에 URL 써야 되겠죠. 여기가 지금 작성하는 게 이제 URL이 됩니다. 그래서 JDBC 떼뱅 똑같죠. MySQL 그 다음에 슬러시 저희는 로컬호스트 저희가 잡고 있고요. 만약에 이거 드라이버 보고 싶으시면 여기 지금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. 여기에서 메인에 보시면 저희가 로컬호스트에도 접속이 됐어요. 그러니까 로컬호스트를 사용한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거 사용하면 돼요? 네, 도커 사용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172.17.0.1인가? 뭐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. 테스트를 그냥 해보시고 하세요. 접속도. 근데 저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쓰는 것 뿐입니다. 자, 됐고. 아이고, 꺼버렸네요. 자,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포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306으로 되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슬러시 저희가 지금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는 테스트라고 해놨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첫 번째 저희가 여기에서 드라이버 프로퍼티 들어가셔서 저희가 allow public 요거를 저희가 true로 잡아놨었죠. 그 다음에 밑에 use SSL은 false로 잡아놨고요. 그래서 요거를 키하고 밸류를 갖고 오도록 할게요. 오른쪽 버튼 copy name 하시면은 이렇게 갖고 올 거고요. 그 다음에 는 하시고 오른쪽 버튼 copy value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end 찍고,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셔서 use SSL도 copy name 붙여넣으시고 는, 그 다음에 copy value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되셨죠?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end 하시고 요것도 좀 해줄까요? 서버 타임 존이라고 하는 데를 좀 잡아놓읍시다. 서버 타임 존 UTC라고 좀 해보도록 합시다.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많이 잡죠. use, 그 다음에 유니코드 라고 해서 유니코드도 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TRUE. 그 다음에 또 잡는 것들이 지금은 뭐 기본으로 돼 있어서 상관없지만 이런 것들이요. 첼, 렉터, 인코딩, UTF-8이요. 드릴게요. 채팅으로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또 밑에 스프링 데이터 소스 유저네임하고 잡아줘야 되니까 유저네임 저희는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똑같이 스프링 데이터 소스 패스워드 넣어주시면 되겠죠. 얘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. JPA 설정을 하셨을 때는 부트의 장점이다 단점이죠. 설정을 쉽게 하기 때문에 그 설정들이 프로퍼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예 헬로우가 안 떠요. 그래서 만약 헬로우만 먼저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
JSP 때이겠죠. 헬로가 떠야 뭘 할 거니까 JSP 인덱스가 불러줘야. 그럴 때는 나머지 DB에 대한 설정을 다 주석 처리하시고 그 다음 헬로 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. 자, JPA고요. 자, 그 다음에 스프링 점 JPA 점 그 다음에 하이버네이트 DDL 오토. 저는 업데이트로 만들 거고요. 전략이죠. 자, 스프링 점 JPA. 저거는 JPA 때 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show SQL 얘도 true. SQL이 좀 보셔야 편하거든요. 지금은 많이 안 보시긴 하는데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애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면 나중에 조금 더 작업하기가 쉬워집니다. 그 다음에 JPA, 그 다음에 properties, 그 다음에 요거는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. hibernate, 그 다음에 점, 그 다음에 dialect, 그 다음에 는 해주시고, 그 다음에 org 점, 그 다음에 hibernate 점 dialect my SQL 8 dialect. 이거는 사실 자동으로 잡혀요. 아예 모르겠다 싶으면 안 잡는 게 낫습니다. 이제까지는 저희 한 번도 안 잡았어요. 저희 한 번도 안 잡았는데 왜 잡았냐면요. 저희가 사용하는 DB가 그죠? DB가 MySQL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알렉트는 뭐라 그랬어요? 방언이라고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각각의 벤더사, 그러니까 오라클이냐, MySQL이냐, 아니면 포스트그레냐 이렇게 각각의 언어들마다에도 차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버전마다 지원되는 언어도 틀리거든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DB가 명확하게 5버전이다 아니면 8버전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대부분 회사에서 5버전 아니면 8버전 많이 사용하겠죠. 그러면 지금처럼 다이얼렉트라는 거를 8버전이라고 명확하게 지정해 주시면 조금 더 얘가 DDL이나 DML을 만들어낼 때 그 버전에 맞춰서 만듭니다. 알겠죠? 그래서 하주셔도 안 그러셔요. 자동으로 되는 애입니다. 근데 명확하게 사용하실 거면 적는 게 낫다. 자, 그 다음에 하이버네이트 그 다음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맷 SQL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됐고요.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설정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서버 그 다음에 점 에러 그 다음에 이걸 그 다음에 점 include 그 다음에 메시지 요거 하신 다음에 always 이걸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얘를 그 REST 서버, REST 풀 API로 만들 거잖아요. 그러면 데이터가 뭘로 나와요? HTML로 나오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 JSON으로 만들어서 바꿨던 뱉어내질 않아요.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거든요.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. 포스트맨 테스트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인코딩 설정입니다. 서버 점, 그 다음에 서블렛이죠. 네, 서블렛, 그 다음에 인코딩, 그 다음에 저희가 차셋. 네, 됐습니다. UTF-8로 잡아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똑같이 서블렛 인코딩, enable하고 포스만 잡아주면 되니까요. enable true, 그 다음에 포스, 여기서 true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프로퍼티 설정은 완료되겠네요. 자, 이렇게까지 됐고요.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를 좀 넣어볼까요? 패키지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샘플이라고 하나 만들까요? 샘플 패키지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신 다음에 그냥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름은 유저 샘플이라고 하나 만듭시다. 자, 긴 메서드 하나 해야 되니까 컨피그레이션 하나 걸어주시고요. 커맨드 라인 러너 보면 되겠죠?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를 빈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서비스 해줘야 되니까 유저 레파지토리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. 네, 빈과 빈까지는 REF로 연결을 하니까 그냥 바로 쓸 거거든요. dir 안 하고
그래서 메서드 주입으로 자 여기다가 유저 레파지토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. 자 리턴 그 다음에 args 그 다음에 람다 표현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 세미콜론 찍어 주시고요. 자 그 다음에 유저 2개 만들어 줄게요. 유저 엔티티 그 다음에 E1 그 다음에 new 유저 엔티티. 저희가 3개짜리만 있으면 되니까 생성자 오버로딩을 하나 하고 옵시다. 왜냐면 제네레이트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니까. 자 가셔서 소스 그 다음에 제네레이트 컨스트럭트 유징 필드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빼고 3개만 잡아주면 되겠죠. 이렇게 제네레이트. 자 되셨고요. 그러면은 유저 샘플 오셔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3개짜리 있을 거고요. 2개 만들어 줄게요. 자 앞에 하나는 유저라고 하나 만들고요. 그 다음에 뒤에는 어드민이라고 만들어 줄게요. 그 다음에 여기다는 1, 2, 3, 4 그 다음에 뒤에는 롤이니까 대문자 유저 그 다음에 뒤에는 대문자 어드민 이렇게 해서 작업한다고 했었죠. 그래서 롤스 사용해서 롤 언더바가 자동으로 붙게 작업을 할 거예요. 저희가 하셨던 것처럼. 자, 그 다음 1, 2, 3, 4로 저희가 패스워드 인코딩 되어 있는 걸로 작업을 할 거고요. 그래서 브라우저 하나 열어주시고 이름은 bcrypt.io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여기다가 1, 2, 3, 4 저희가 했던 걸로 하신 다음에 카피 어드민에다가 투커테이션 하시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세이브 시킬게요. 레파지토리 save all 그 다음에 리스트 오브 그 다음에 E1, E2 이렇게 해서 집어넣도록 하죠. 자, 오른쪽 버튼 Run as Spring Boot App. 자,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.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들어갔고 인설트도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. 자, 저 들어가셔서 여기 아까침에 여기 저희가 도커 접속해 놓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는 테스트고요. 그 다음에 테이블 보시고 F4 누르시면 이렇게 2개가 생겼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앱 유저 들어가시면 방금 전에 입력한 애 들어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유저 시퀀스는 이렇게 3 왜냐면 1, 2까지 되어 있으니까 다음은 3 값이겠죠.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2개가 만들어져 있으면 되겠네요. 자, 되셨으면 JUnit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버 돌면은 샘플이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샘플 쪽에서 여기 리턴 쪽은 주석 처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가 유지된 상태로 될 거고요. JUnit 테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JUnit은 뭐 있는 거 쓰죠 뭐.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여기다 합시다. 어차피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. 오토와이어드로 저희가 조회랑 그 다음에 입력 테스트 할 거니까 골뱅이 오토와이어드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유저 서비스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인터페이스입니다.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해주도록 하죠. 자, 유저 엔티티 유저 엔티티 타입으로 받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out 유저라고 만들어 주시고요. 서비스 그 다음에 get user info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유저 소문자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옵셔널로 갖고 오니까 옵셔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true, false를 저희가 널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o와 else라고 하는 애를 제공해 줬었죠. 그래서 저희가 그 저번에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?
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작업을 하셔서 거기다가 예외 코드가 나오도록 만들어 줬었죠. 하지만 지금은 그냥 데이터만 체크할 거니까 get이라고 하면 네, 형변 안에서 갖고 오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assert not null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out user 여기서 테스트 하나 하고요. 그 다음에 입력 테스트 하나 할게요. user entity 그 다음에 in user new 하신 다음에 저희 3개짜리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이름은 테스트 그리고 3개짜리인데 3개짜리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테스트에 그냥 1, 2, 3, 4 그 다음에 롤은 유저 그냥 넣도록 하죠. 대문자로 유저 하나 넣을게요. 자, 그 다음에 성공하면 엔티티 객체를 주죠. 자, 유저, 그 다음에 레그, 그 다음에 유저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서비스 점, 그 다음에 세이브가 아니죠. 레지스터라고 만들었네. 레지스터, 그 다음에 in user 됐습니다. 그 다음에 assert not null 해주시면 되고, 레그 유저. 자, 이렇게 하신 다음에 테스트 끝내보면 되겠네. 자, 오른쪽 버튼 run as, 그 다음에 JUnit 테스트. 자, 이렇게 해서 녹색이 다 뜨면 될 것 같고요. 됐죠? 여기까지 해서 템플릿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.